오늘 영상은 다른 어떤 곳에서도 들으실 수 없는 내용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여태껏 제가 영상을 많이 만들었지만 그 영상들 중에서도 오늘 영상이 가장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영상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플 마니아입니다. 그래서 왜 XRP가 리토 속이 계속 나올까, 이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고요. 언제쯤 가격이 상승할지도 대충이라도 알 수 있는 그런 정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제 개인적으로서 매수 타점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좀 말씀드려 볼 거기 때문에 끝까지 영상을 다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왜 리토 속이 자꾸 나오냐라는 질문 하셨을 때 좀 지켜보면은, 리플사에서는 해외 송금을 할 때 리플렛과 ODL을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리플렛은 메시징 시스템이고 ODL은 XRP로 브릿지를 활용을 해서 해외 송금을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도 잘 보시면은, 자, 중간에 거래소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XRP를 매수 매도하고 또 XRP를 보내서 교환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은 은행에서 XRP 보유가 또 XRP 활용이 그렇게 규제가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은행에서 직접 보유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를 통해서 이렇게 XRP가 자유롭게 브릿징을 하면서 이동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매수를 했다가 보내는 쪽에서 매수를 했다가 받는 쪽에서 매도를 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결국 이제 유동성이 계속 돌긴 하는 건데, XRP를 홀딩하고 있는 역할이 아니라 XRP를 보내고 주고받고 하면서 매수 매도가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원리 때문에 XRP가 계속 리토 속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정황이다. 왜냐하면 아직 은행에서 XRP를 보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보면은 CBDC 관련돼서도 CBDC가 되면 XRP가 떡상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CBDC 내용을 잘 보면요, 사실은 XRP 레저의 사이드 체인에서 CBDC가 발행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CBDC끼리의 해외 송금이 되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XRP가 브릿지 활용이 가능하겠지만, 이 CBDC만으로는 XRP 활용이 그렇게 많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현재로서는 좀 지켜봐야 되는, 오랫동안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직 미국에서 CBDC를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도 아직 CBDC가 출시가 된 것도 아니고,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확신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좀 잘 지켜보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리퀴디티 허브가 있죠. 그래서 리퀴디티 허브 같은 경우에도 이 법정화폐와 암호화폐가 또 교환이 되어질 수 있는, 비즈니스나 어떤 은행이나 어떤 기업들이 마음껏 이 리퀴디티 허브를 활용을 해서 또 유동성 있게 이제 암호화폐, XRP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들도 다 이렇게 페이먼트가 가능하게끔 만드는 요소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매수 매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홀딩을 하지 않게 만들어지는 원리이기 때문에 XRP 가격이 올라가기에는 좀 어렵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XRP가 매수를 하면 올라가게 되는 거고, 매도를 하면 내려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리토 속의 원리는 계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시총 10위권을 잘 보시면요, 그 디파이가 되지 않는 기능, 그런 코인들이 비트코인, XRP, 도지코인 이렇게 10위권 안에는 현재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 스테이블 코인 빼고 이더리움, 카다노, 그다음에 BNB, 그다음에 폴리곤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디파이 기능이 활용이 가능해서 어떤 락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코인을 락을 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코인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보여지는데, 비트코인은 워낙 1세대고 또 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만, XRP나 도지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시총 10위권 안에 있지만, 사실 여기에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요소들이 그렇게 보이지 않고 있는 거죠. 소송이 잘 되거나 아니면은 XRP를 많이 홀딩하려고 하는 기관이나 요소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파이 기능도 없기 때문에 계속 이 가격 시세가 올라가면 매도하는 그런 세력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XRP 레저에서도 이제 스마트 컨트랙을 이용을 해서 디파이 기능을 활용하려고 하는 이런 요소들이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이 활용이 많이 되면은 XRP가 묶여지는 것들이 많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까지는 좀 이런 어떤 리토 속의 이런 움직임을 좀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플레어 네트워크에서, 이제 플레어 네트워크가 런칭을 하고, 이제 플레어도 여러분들이 막 에어드랍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플레어 네트워크에서 어떤 F 자산인 XRP 활용이 많이 된다면은 이제 XRP가 묶여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그럴수록 XRP 가격은 올라갈 수 있는 요소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플레어 네트워크로 인해서 XRP F 자산의 활용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으로 이제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플레어 네트워크로 인해서
XRP 레저와 XRP에 영향을 줄 때까지 조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은행에서 XRP를 보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디파이 기능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XRP를 홀딩하거나 묶여 있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 있게 매수하고 매도하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도속이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을 인지를 하고 계시고, 이것이 잘 진행이 되고 규제가 잘 풀리고 은행들이 보유하게 되고 은행들이 코인을 활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디파이 기능도 활용이 되고, 그다음에 해외 송금으로서 자주 이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어떤 SEC 소송도 해결됨으로써 모든 것이 잘 되어지고 있을 때의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XRP가 활용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이해하고 계셔야 현재 어떻게 XRP를 투자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리토 속이 앞으로 한동안은 계속 지속이 될 텐데,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짜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요, 이겁니다. 그래서 이 박스 구간을 제가 나름대로 정해 놓게 됐고요. 이제 박스 구간이 10센트에서 50센트 구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생각하는 거는 30센트 이하는 매수 구간이다. 이게 10센트, 50센트 중간이 거의 30센트잖아요. 그래서 30센트 이하는 이제 매수 타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XRP를 모아야 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 50센트 이후에서는 저는 매수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 방송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50센트 이상 이제 됐을 때 매수하신 분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34센트, 5센트 정도 되는데요. 30센트 아래에 내려왔을 때는 딱 적당한 매수 구간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또 이렇게 리토속처럼 올라왔다 내려왔다 할 거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이용을 해서 수익을 만들어서 아니면은 개수를 늘리기를 하셔도 되는 거고요. 지금 이 타이밍에 왔을 때는 조금 이제 매수 타점에 가까이 왔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면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저는 요거를 좀 상황을 보고 지켜보고 있고, 요 밑에 아래쯤에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맞춰서 XRP도 비트코인 따라서 잘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30센트 이하가 매수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할 때는 리삼 딱이라고 얘기합니다. 리플 30센트가 딱이다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요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떤 투자하실 때 또 어떤 매매를 하실 때 좋은 그런 영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리토속이 나올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는 이렇게 XRP를 홀딩하는 어떤 기능들이 많이 없다, 계속 매수 매도 유동성 있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그리고 언제쯤 상승할까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어떤 XRP 코인을 묶여질 수 있는 이런 그림들이 많이 나와줘야 XRP 상승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홀딩을 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어떤 구간을 생각을 하시면서 이때의 평단을 잘 맞춰서 들고 가시는 것이 훨씬 더 마음에 편하게 장기간 동안 들고 가실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